자동 심장 충격기 활용입니다. 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인데요. 첫 번째, 전원을 켠다. 두 번째, 두 개의 패드를 부착. 세 번째, 심장 리듬 분석. 네 번째, 제세동 시행. 다섯 번째,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제세동기 준비 시 주의사항. 그래서 첫 번째, 전원을 킨 다음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을 했다고 해서 심폐소생술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계가 도착하더라도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말고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기계가 도착을 해서 사용을 하실 때는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은 심폐소생술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 첫 번째, 전원을 켠다. 두 번째는요, 두 개의 패드를 부착을 합니다. 우리가 환자의 심전도를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을 통해서 전기 충격이 필요할 때 다시 전기를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환자의 가슴에 두 개의 패드를 부착을 합니다. 요 방법이 있는데요. 요거는 전외 위치법이라고 해서 보시게 되면 하나는 환자의 우측 쇄골 아래쪽에, 하나는 좌측 유두 바깥쪽 겨드랑이 중앙선에 부착을 합니다. 패드 부착 시에도 심폐소생술은 계속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꼭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은 뭐냐면 땀이 많이 난 경우는 땀을 제거해 줍니다. 수분이 있을 경우도 수분도 제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수분이나 땀 같은 경우는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전류가 심장으로 가야 되는데 분산이 돼서 피부 위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 같은 경우는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패드 부착 위치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첫 번째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 즉 쇄골 아래에 붙여주시고요. 그림과 같이 하나는 왼쪽 젖가슴 아래 옆구리 부분에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강사님 바빠 죽겠는데 패드를 꼭 저렇게 붙여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를 좌측에, 하나를 우측에 거꾸로 붙이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 방법은 옳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패드 위치는 정확하게 붙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하나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 하나는 왼쪽 젖가슴 아래 옆구리 부분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렇게 붙이는 방법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전외 위치법이라는 말을 합니다. 다음은 심장 리듬 분석입니다. 정말 중요한 파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꼭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심폐소생술을 하는 구조자는 이때는 손을 떼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석에 방해가 됩니다. 하기 때문에 심장 리듬 분석을 할 때는 모든 사람은 환자의 몸에서 손을 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멈추고요. 환자에게 모두 떨어집니다. 다음은 제세동 시행입니다. 제세동 시행이라는 것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는 단계이거든요. 제세동 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요. 주변 사람들이 환자에게 떨어져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제세동 버튼을 누릅니다. 간혹 보면은 환자에게 붙어 있는데 전기 충격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환자도 같이, 구조자도 같이 감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필히 환자 주변에 사람이 떨어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기 충격을 주신 다음에 지체 없이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패드 부착한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행을 하는데 패드를 부착한 상태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 2분마다 제세동기가 심전도를 분석을 합니다. 119가 오거나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자동심장 충격기 적용 흐름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면요, 의식 확인을 하고 의식이 없으면 도움 요청을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시를 합니다. AED가 도착을 하면요, 전원 작동을 시키고 패드를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두 가지 경로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기계에서 재세동이 필요합니다 라는 멘트가 나오게 되면요, 재세동 1회 실시를 하고 2분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의 경로는 재세동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만약에 환자가 살아있다면 심폐소생술을 할 때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렇죠.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심장이 멎어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때는 지체 없이 2분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심장 충격기는 2분마다 환자의 심전도를 분석을 해서 전기 충격 유무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기계가 알려주는 대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동영상을 통해서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가슴 압박이 중단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위 사람에게 가슴 압박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심장 충격기의 덮개를 열어 전원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후 전원을 누르면 나오는 기계의 음성 지시에 따릅니다. 패드를 부착하세요. 음성 지시에 따라 패드를 붙여줍니다. 패드를 붙이는 위치는 우측 쇄골 아래와 좌측 유도선상 옆구리에 붙이도록 합니다. 패드 커넥터를 AED에 연결하세요. 패드 커넥터를 연결하면 환자로부터 떨어지라는 음성과 함께 자동 심장 충격기가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이때 주변의 모든 사람은 환자와 접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재세동 필요합니다. 충전 중. 환자의 재세동이 필요할 시 기기에서는 전기 충격을 위한 충전을 진행합니다. 이때도 가슴 압박을 반드시 실시해줍니다.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충전이 완료되면 환자로부터 떨어지라는 음성 지시가 다시 나옵니다. 깜빡이는 재세동 버튼을 누르세요.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깜빡이는 재세동 버튼을 눌러줍니다. 재세동이 실시되고 나면 즉시 가슴 압박을 다시 시작합니다. 만약 가슴 압박을 실시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면 교대로 실시하여 가슴 압박이 중단되지 않도록 합니다. 심장 충격기는 자동으로 약 2분마다 심장 리듬을 분석하여 전기 충격이 필요한지 분석합니다. 환자가 깨어나거나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반복해서 가슴 압박을 실시합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심정지 목격자는 왜 심폐소생술을 하지 못할까요? 맞습니다. 위급사항이 발생이 되면 사람들이 당황해서 라는 표현이 64%를 차지하고요. 방법을 잘 몰라서, 자신감이 부족해서 18%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이 교육을 통해서 저런 부분들을 이겨내셔야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처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이 기억나지 않거나 제대로 배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거예요. 강사님, 심폐소생술은 전문적인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유능한 사람만 해야 되지 않나요? 의료인만 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심폐소생술은요, 자격증이 없어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가슴을 30번 누르고 인공호흡을 2번 하는 게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소생술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바로 가슴 압박 소생술입니다. 특히 요즘 보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의 우려가 높습니다. 이런 경우 사람들은 입 대 입, 마우스 투 마우스, 입을 대는 걸 싫어하거든요. 즉 감염의 우려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인공호흡을 안 하고요. 핸즈 온리 CPR, 오직 가슴 압박
소생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내가 자신이 없거나 잘 모르거나 이럴 때 무슨 방법을 한다? 가슴 압박 소생술을 통해서 환자를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 압박 소생술, 핸즈 온리 CPR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가슴 압박만이라도 시행하는 것, 심폐소생술에서 인공호흡 단계를 제외한 것,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현장에서 인공호흡이 부담이 되거나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가슴 압박만이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초기 4분은요 가슴만 누르던 인공호흡을 같이 하든 간에 생존율이 거의 유사합니다.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가슴 압박 소생술만 해주신다고 해도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가슴 압박 소생술을 하는데요 꼭 인공호흡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가슴 압박 소생술이 도움이 안 되는 경우,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질식, 익수, 외상 등 여기서의 키워드는 호흡 원인성 심정지입니다. 즉 대기 중에 산소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심장이 멎어서 우리 몸이 저산소 상태인 경우에는 가슴 압박만 눌러서는 효과가 없다는 거죠. 이럴 때는 필히 30번 가슴 압박을 눌러준 다음에 필히 인공호흡을 실시해 줘야만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 압박 소생술이 도움이 안 되는 경우 질식, 익수, 외상 등 호흡 원인성 심정지 환자, 또 한 가지 더는요 심폐소생술을요 가슴 압박 소생술을 5분 동안 했는데 만약에 회복이 안 된다, 119 안 왔다, 이럴 경우에는 5분 이상이 되게 되면 필히 인공호흡을 같이 해 주셔야만 환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회복 자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세는 뭐냐면 환자가 의식은 없는데 호흡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바로 누운 자세보다는 회복 자세, 즉 1번, 2번, 3번, 4번 저런 자세를 취해 줌으로써 환자를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자세의 핵심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의식은 없는데 호흡이 있는 환자는 회복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의 중단. 여태까지 우리는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 충격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언제 중단해야 할까요?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치료를 인계할 때, 또는 자발순환 ROSC가 회복이 됐을 때, 구조자가 지치거나 위험한 환경에 빠진 경우, 이런 경우는 즉시 중단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잘 들으셨죠? 그러면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현장에서요 3C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 뭐한다? 체크, 콜, 케어. 3C를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체크할 때는 주변의 상황이 안전한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보다 제일 중요한 건 환자의 의식 유무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1번은 체크 한 다음에 의식이 없다, 지체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얻다가 119에 신고를 해서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세 번째는 케어입니다. 그래서 케어는 우리가 좀 나눌 수 있는데요. 심장이 멎었다. 그럼 뭐다?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 충격기. 상처가 났다. 그럼 뭘 합니까? 지혈처치를 합니다. 골절이 생겼다. 그때는 부먹처치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3C, 체크, 콜, 케어를 우리 선생님들이 꼭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의 케어는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 충격기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보셨죠? 하나만 말씀드리고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운영자의 의무, 운영자란 무엇인가? 어떠한 목적이나 방향으로 남을 가르쳐 이끔,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사람을 살리는 기적의
4분 심폐생술 여러분이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